10주 차입니다. 벌써 10주 차네요. 물론 이제 10 플러스 살짝 플러스 1일 같은 느낌이지만 파워랭킹 탑 8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계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지난 집계 기간보다 하루 더 늘어난 8일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7일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거두절미하고 8위부터 들어가시면은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예. 보스턴이 지난주 3승 1패를 거뒀고 승점 6점에 4연승. 4연승 하는 과정에서 원정 3연전이 있었는데 뭐 2승 1패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이 또 올해 뭐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팀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좋은 팀이고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NHL에서 살짝 보기 힘든 느낌의 어떻게 보면 좀 IIHF 레벨에서 약간 중상위권 팀이 상위권을 잡는 딱 그런 느낌의 플랜을 가져와가지고 재미를 본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결과 세이트루이스전 5대3 승리, 위니펙전 6대3 승리, 그리고 미네소타전은 2대6으로 패배를 했는데 다시 유타전에서 4대1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3승 1패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주말이 아니라 지난주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이번 주도 역시나 이제 공격력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면 좀 결정력이라든가 좀 이제 살려야 될 찬스 같은 부분을 잘 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시즌당 지난주에 평균 득점 4.25골 그리고 파워플레이 30%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번 주에도 상당히 득점력 이런 부분 결정력의 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자체를 많이 허용을 해요. 사실은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라는 팀 자체가 객관적으로 전력을 따졌을 때는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이제 플레이오프권 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뭐 SAT 수치라든가 뭐 USAT 수치 뭐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이유는 결국 이제 블로킹된 슈팅을 빼는 그림인데 SAT는 이 전체 슈팅 허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빗나간 슈팅 그 다음에 블로킹된 슈팅까지 이제 이걸 포함을 하는 게 SAT고 USAT 같은 경우는 블로킹된 슈팅은 포함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블로킹된 슈팅이 빠졌으니까 팀에서 전반적으로 블로킹을 많이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SAT는 괜찮죠. 그리고 이제 60분당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19.5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위였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슈팅 자체를 허용을 하는데 일단은 블로킹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뭐랄까요? 또 골리에 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덜어주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중상위권 팀들이 결국 이제 상위권을 잡는 그림에서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탄탄한 수비 운영이라든가 좀 줄 건 주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은 슈팅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제하는 그리고 블로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기력이 사실 보스턴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배경 수치적으로 조금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워플레이 역시 강력합니다. 파워플레이 이제 이 뭐냐 25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리그 공동 7위 그리고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는 2.88개로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파워플레이 7번째로 많은 팀이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성공률은 심지어 리그 5위에 해당하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한번 버틴 다음에 정말 분위기를 좀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뭐 역습이라거나 파워플레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기력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스트리나크 선수가 부상 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4경기였거든요. 지난주 경기가. 근데 복귀 이후에 4경기에서 9포인트 올렸고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7포인트, 파워플레이 포인트 2포인트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팀의 에이스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맥커보이라든가 파스트리나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간에 좀 빠지게 되면서 전력 이탈이 발생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스트리나크 별 문제 없이 잘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파스트리나크 선수가 백투백 멀티 포인트에다가 세인트루이스전, 위인팩전 그렇습니다. 3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파워플레이에서도 보스턴이 위니팩전에서 이제 두 번의 기회에서 2골 유타전에서도 이제 1골 득점을 부분이었는데 뭐 동점골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파스트리나크 골이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보스턴에 좀 어느 정도는 이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순위권 바라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결과에서도 그 부분 잘 나왔고요. 7위는 버펄로입니다. 버펄로가 3승 0패 기록을 하면 승점 6점을 했고 3연승을 거두면서 원정 3연패 원정 3연패 이후에 이렇게 그 뒤에 3경기를 싹 잡으면서
이제 그 부분을 살짝 만회를 할 수가 있었네요. 지난주 결과는 에드먼턴 4대3 연장승, 그리고 밴쿠버전 3대2 승리, 시애틀전 3대1 승리입니다. 뭐 에드먼턴 잡은 게 사실은 꽤 좋았죠. 결국 뭐 밴쿠버랑 시애틀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은 버펄로도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안 좋은 팀들이 이렇게 붙었을 때도 더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하네. 3연패였으니까 버펄로도 어쨌든 에드먼턴전에서 4대3 연장승, 요게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기대하지 못했던 승리라는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결과가 어쨌든 잘 나왔죠. 스페셜 팀에서 에드먼턴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 파워플레이 6번에 기회에서 2번, 페널티킥 4번에 기회에서 1실점도 하지 않게 되면서 요것도 사실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 버펄로가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이 파워플레이를 또 무실점으로 막았다. 뭐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또 바라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시돈 선수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영입을 했을 때 페테르카를 보내는 거는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조시돈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3경기에서 2골 리러스트, 파워플레이 포인트 3개 포인트하고 파워플레이 골 2골 넣었습니다. 뭐 이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32경기에서 23개의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 뭐 페테르카가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치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슈팅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상위 14%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같은 경우에도 82개를 때렸기 때문에 상위 10%, 상당히 많이 때렸죠. 근데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10골 기록하면서 상위 16%.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 지역 슈팅 같은 경우에도 성공률이 18.2%로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 조시돈 같은 선수도 좀 중간 라인에서의 좀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 어쨌든 노리스도 돌아왔고, 이런 그림 좀 공격이 좀 정돈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엘렉스 라이언 선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기력이. 물론 사실은 결국 이제 골텐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버펄로가 경기들을 보면은 좀 흐름이 좀 크게 이렇게 변화가 생길 법한 이런 상황에서 좀 본인들의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통제가 안 되면서 좀 휩쓸리면서 지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필라델피아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 관리가 좀 우수수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좀 경기가 터지는 그런 게임들도 이제 왕왕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포도 복귀를 했고, 이런 이제 돈 같은 선수를 잘 자리를 잡으면서 미드 식스 조금 더 안정화가 되게 되고 하면은, 골텐딩이 결국 이제 최종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순위가 물론 안 좋습니다. 순위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순위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쨌든 지금 동부는 결국 다들 촘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승 몇 번만 하면 또 이제 계단 쭉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버펄로 내용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 6위는 내슈빌입니다. 내슈빌 탑 8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3승 1패 거뒀고요. 지난주에 승점 6점 가져갔네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거두게 되면서 그죠. 서부에서 지금 캘거리랑 내슈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시즌 초반이 정말 안 좋았던 팀이었었는데, 내슈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네요. 지난주 결과를 살펴보시면 콜로라도에서 전에서 4대3 슈트아웃 승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전 7대2 승리, 콜로라도전 한 번 더 붙었을 때는 패배를 했고요. 근데 세인트루이스전 또 5대2 승리를 하게 되면서 만회를 하는 그림, 이렇게 가져가게 됐네요. 지난주 파워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3번의 기회에서 4번 득점을 하게 되면서 30.7%. 역시나 파워플레이 툴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팀인데,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결과가 좀 확실하게 뽑히는 게 지금처럼 더 잘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더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5대5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5대5 게임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보시면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48.5% 나왔으니까 상대방한테 슈팅 허용한 게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5대5 슈팅 성공률은 리그에서 2위였습니다. 결정력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만회가 되는 그림이었었고요. 빅건들이 좀 경기력이 회복이 되는 조짐이 지난주에는 좀 포착이 됐네요. 포르스베리 선수 6포인트, 스탬코스 5포인트, 오랄리 5포인트, 요시랑 셰이 같은 선수도 지금 3포인트 이상씩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빅건들이 이렇게 사실은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리트로츠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만약에 지금의 그림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빅건들이 결국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여기에 혹해 가지고 결국 지금 기조를 유지를 하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지금 내가 처음에 가져갔었던 그런 움직임은 실패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이제 젊은 구도로 전환을 할지 사실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는 빅건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스탬코스가 센터 윙으로 나오는 윙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데 스페치코프, 우드 요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랑 좀 부대끼는 요 라인이 지난주에 또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득실 5대5 상황에서 득실도 이제 4골 기록하는 과정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SAT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가 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스탬코스가 들어왔을 때만 이랬던 게 아니라 스페치코프 우드 라인에 스탬코스가 들어왔을 때도 괜찮았고 그리고 포르스베리도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들 경기력들이 다 나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결정적이 결국은 지난주는 이제 스탬코스가 들어왔을 때 잘 나왔던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스페치코프 우드와 같이 좀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하는 라인까지도 살짝은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죠?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골문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로스 같은 경우에도 2.29에 92.2 사실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사로스는 재계약을 했던 거였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안누넨조차 나쁘지 않았죠. 그죠? 뭐 3실점 이상 3.05가 찍히긴 했지만 세이브 성공률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전히 좀 어려운 게임을 하지만 그래도 빅건들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그죠? 득점력으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차이점을 또 골텐딩에서 이제 또 지키는 그런 그림의 이제 위닝 패턴이 좀 정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서부도 마찬가지로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내슈빌이 한 계단 한 계단 좀 기대할 수 있을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네. 뭐 사실 앞팀들보다 전적 자체가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5경기 했는데 뭐 승점은 다 따가지고 억지로 7점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승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필라델피아 좀 억지로 5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억지로 좀 5위가 됐다. 5경기 연속 승점이고요. 필라델피아도 지난주 결과가 뭐 나쁘지 않았죠. 세너제이 4대1로 뭐 잘 잡았고. 근데 그 뒤에 베이거스, 캐롤라이나 백투백 홈 연전에서 슈다웃 패배, 뭐 연장패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또 몬트리올 상대로 4대1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5경기 연속 승점을 따게 되면서 승점을 조금씩 계속 보태고 있는 그죠?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정신 못 차렸을 때 실속을 좀 크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향이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자주 이제 나왔던 그림이었었는데 이번 주 어쨌든 뭐 포인트는 승점은 땄으니까 그리고 캐롤라이나 같은 물론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만 캐롤라이나와 같은 팀을 상대로도 그래도 또 승점을 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베이거스 뭐 이런 부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포인트 랭킹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제 생각과 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죠. 그죠?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가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이상 페이스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네크니 선수가 32경기에서 29포인트 그리고 크리스찬 드보렉 선수도 32경기에서 23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드보렉이랑 지그레스의 영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던 그런 영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어쨌든 이제 주축으로 나오는 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토케트 체제가 뭐 이런 친구 저는 이제 토케트가 지그레스를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잘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요 세 명이 그대로 1등, 2등, 3등 포인트였었습니다. 지그레스가 5경기 7포인트, 코네크니가 5경기 6포인트, 드보렉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필리의 1라인이 어쨌든 득점력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살이 붙는 이런 모습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최다 득점 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그레스, 드보렉, 티핏 사실 이 라인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시간이 많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지그레스랑 드보렉이 또 이제 조합이 좋았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5대5 상황에서 13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그레스랑 드보렉 지금 말씀드린 코네크니 이제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치코프 쿠트르의 브링크, 포스터 케이츠, 코네크니 이제 요런 라인이 각각 세 라인이 5골씩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그레스랑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에서 5대5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던 라인 중에 탑 1, 2의 지그레스 드보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요거를 들고 온 거고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가 지금 타이슨 포스터 선수가 굉장히 장기 부상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어쨌든 1라인에서의 조금은 좀 확실히 경쟁력 있는 1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기술적인 완성도를 활용을 해서 반대쪽에 있는 이제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런 모습들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그레스를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인 슛아웃에서의 득점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노림수는 잘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전반적인 팀 슈팅 창출 능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그에서 슈팅 숫자도 이제 618개 기록하면서 32. 그다음에 고득점 지역 슈팅 같은 경우에도 51개 기록하면서 꼴찌였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 슈팅도 이제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중위권에 그치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공격력을 좀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효 슈팅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확실하게 창출을 할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하는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요 부분 좀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영입 노림수, 제가 걱정했던 영입 노림수들은 제 기대를 한참 웃도는 정말 최고의 이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필라델피아 상승세에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4위는 에드먼턴입니다. 에드먼턴도 5경기 연속 승점이고 3승 1패 1연장패 승점 7점 가져가는 그런 주간이었었네요. 지난주 결과는 버펄로전 뭐 연장패를 하긴 했는데 디트로이트 4대1로 잡고 토론토 6대3 승리. 몬트리올전 이제 뭐 백투백 경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몬트리올전은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피츠버그전 어제 경기 6대4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요 경기도 이제 뭐 계속 좀 리드는 에드먼턴이 계속 이제 조금은 한 2점 차 리드를 거의 좀 오래 유지를 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뭐 이 두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뭐 어느덧 이 두 명의 선수는 슬슬 사실은 포인트 랭킹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 맥데이비드 선수가 6골 8어시스트 14포인트는 올렸고요. 5경기에서. 그리고 드라이자이틀도 5경기에서 10포인트, 경기당 2어시스트 올리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었네요. 요 과정이었고, 핵심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빅건들이라고 봐야겠죠. 하이먼 선수도 지난 5경기에서 6골이나 득점을 했고, 에반 부샤르도 이제 경기당 1포인트, 그리고 포드 콜진 선수조차 지금 4골을 득점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자원들도 역시나 분전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 2라인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고, 사실은 결국은 제가 시즌 전에 포드 콜진 선수가 잘 해야 된다. 포드 콜진이 이제 이 라인에서 좀 드라이자이트를 확실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드킥으로서의 정말 존재감을 잘 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맥데이비드, 그죠? 뭐 누전 토킨스, 게다가 하이먼까지 부상해서 확실하게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 조합을 1번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죠? 실제로 이제 득실도 플러스 4, 기대 득점 값도 플러스 2.4가 나오고 있고, SAT도 59점, 거의 60%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브와 드라이자이트, 그리고 포드 콜진,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성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5, 2.1, 그리고 54.4%이기 때문에 1, 2라인에서 정말 확고한 화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당연히 파워플레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지난주는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방송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사실이지만,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노블라우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부터는 수비적으로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닙니다. 예, 수비적으로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에요. 수비에서 나쁜 상황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스라든가 부샤르 이런 선수들이 좀 택도 없는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약하다라는 이런 좀 프레이밍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수비가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에요. 슈팅 통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고득점 위협 지역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블라코 감독 들어온 이후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지금 고위험 지역에서 이제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리그 22위. 상당히 이제 낮은 부분이고요. 중간 위험 지역도 이제 228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19위. 예,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은 뭐 사실은 작년에서부터 문제였었죠. 골텐딩은 87.2%니까 리그 32위였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결국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 수비도 조금 안 좋아졌고 거기에다 골텐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대환장 파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에드먼턴이 공격력 자체가 지금 회복이 되는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1, 2라인에서의 부분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득점력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비에서의 이 불안감을 좀 팀 디펜스를 어떻게 좀 잡느냐가 결국 앞으로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트리스탄 자리 선수가 사실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트리스탄 자리 선수의 첫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는 에드먼턴이 스탠리컵을 들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여전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팀 수비를 좀 슈팅 통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년, 재작년 같은 느낌으로 좀 되찾아가지고 이제 결국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게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3등은 콜로라도입니다. 뭐 콜로라도는 거의 매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3승 0패 1연장패 승점 7점 가져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경기 연속 승점 연속 승점 기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은 아니죠. 어쨌든 연속 승점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내슈빌이랑 두 번 만났는데 어쨌든 승점 3점을 땄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죠. 플로리다전 6대2 승리 그리고 시애틀전 5대3 승리 이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사실 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뭐 어렵지 않은 일정에도 당연히 이제 승점을 많이 가져갔고 뭐 어려운 일정에도 뭐 승점 잘 가져가고 올해 콜로라도는 확실히 정규 시즌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키넌 선수 지난주 압도적인 주간 뭐 사실은 맥키넌이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제가 빅건들의 경기력이 이제 콜로라도가 좀 안 좋다라고 해도 뭐 이전에 파워랭킹에서는 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는 빅건들의 어마무시한 경기력이 돋보이는 주간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맥키넌 선수가 어쨌든 4경기에서 9포인트 올렸고요.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7포인트, 파워플레이 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주간을 보냈고 제가 자주 이제 1라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 물론 이제 콜로라도가 그냥 단일 1라인 컬러로만 승부를 보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1라인의 파괴력은 정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체크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1라인 팀이라고 좀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느낌의 화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기대 득점 값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 기대 득점 값 시즌 기대 득점 값이 지금 24.8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등, 3등 공격 조합이랑 거의 4골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그리고 고티의 맥테비시 세너커랑은 7골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올해 이제 이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 1라인은. 근데 공격만 그런가요? 아니죠. 보통은 콜로라도는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 테이브스 머카 이렇게 5명이 보통 같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테이브스 머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대 득점 값이 27.5. 부샤르 에콜론보다도 지금 이제 2골 가까이가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셰이 르탕보다도 3.5골이 더 많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에서 정말 1라인 선수들이 뭐 기대 득점감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둘 다 1등이니까. 그죠? 그리고 작년에도 보셔도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나 샤이플리 빌러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정말 좋은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부분이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2라인 이하가 뭐 지난주에 잘 못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2라인 이하도 니추시킨 뭐 부상 복귀하고 이런 다음에 경기력 나쁘지 않았고 4포인트 뭐 지라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브렌트 번스랑 조시 맨슨도 지금 4어시스트 그리고 브록 넬슨 선수도 4경기에서 3골 멀린스키 같은 경우도 1골 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라인의 파괴력과 더불어서 역시나 지난주에도 뭐 2, 3라인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콜로라도가 뒤에 이제 미네소타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센트럴 디비전이 생각보다 좀 빡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빡센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콜로라도가 조금 이제 약간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뭐 댈러스, 미네소타 같은 팀이랑 이 승점 차가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또 최근에 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오래 콜로라도가 무시무시한 팀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위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고 지난주는 4승 모든 경기 승리를 하면서 승점 8점을 가져갔네요. 4연승 기록을 했고요. 디비전 순위도 결국은 뭐 1위는 캐롤라이나가 뭐 점점 뭐 벌써부터 굳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상위권으로 좀 치달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재키츠전 4대1 승리, 워싱턴전도 3대2 슈트아웃 승리, 필라델피아 두 경기 모두 슈트아웃 승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기는 그림이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점 8점 가져가면은 이득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타이브레이크가 물론 결국은 뭐 타이브레이크가 이렇게 되면 뭐 손해보는 궁극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후반부에 근데 디비전 내에서 1위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올해 캐롤라이나가 지금까지 가는 걸 보면은 결국 이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팀이랑 2등, 3등, 4등, 5등 이런 느낌의 격차가 살짝 있는 느낌이라서 뭐 슛아웃 승리가 조금 많다라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캐롤라이나가 또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이렇게 막 크게 부진하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팀도 아니고요. 브랜던 버시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선수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12경기에서 11승 1패 연장패에서는 패가 없고요. 2.05에 91.1%뭐 수치가 아주 그렇게 아주 예쁘게 찍히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는 있네요. 그죠? 아주 예쁘게다라는 말은 결국은 세이브 성공률도 한 1% 정도만 더 높았으면 아주 예뻤지만 아무튼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적으로도 사실 계속 이제 희귀한 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있죠. 그죠? NHL에서 최단 경기 10승 기록을 세웠고요. 게다가 첫 10경기에서 9승을 거뒀는데 NHL 역사상 첫 10경기에서 9승을 거둔 골리는 역대 5번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첫 10경기에서 9승을 거뒀던 골리가 셰스토르킨이었거든요. 그게 셰스토르킨 언제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셰스토르킨 처음 NHL에 들어왔을 때. 예,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서도 상당히 또 희귀한 기록. 물론 이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위대한 골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출발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영입했냐면 플로리다 팬서스가 웨이버 공시한 애를 데려온 거거든요. 10월 6일날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는 이제 버시 선수를 웨이버 공시를 했는데 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올해 27살로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중고 신인 같은 느낌의 골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부 기록적으로도 바라보셔도 고위험 지역에서 89%, 상위 1%, 그리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93.3, 상위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96.2%이기 때문에 상위 3%, 뭐 거의 최고의 골리의 모습을 어쨌든 초반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크리스를 좀 좁히면서 좋은 세이브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스크램블 상황에서도 좋은 세이브들을 제가 좀 여러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캐롤라이나가 지금 코체트코프도 그동안 좀 부상이었고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의 시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또 최종적으로 골텐딩의 활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점 통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에서의 경기력인데 버시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3승 0패를 거두게 되면서 1.58에 93.3%라는 굉장히 좋은 뭐 상승세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이어지면 정말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때에 코체트코프나 안데르센이 경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조짐이 나온다면 그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버시 선수의 이 활약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미네소타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4승 기록을 했고 승점 8점에 5연승 기록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댈러스를 상대로도 5대2 승리, 그리고 오타와를 상대로도 3대2 승리, 그리고 보스턴 상대로 6대5, 6대2, 워싱턴 상대로도 5대0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뭐 댈러스, 워싱턴 같은 강팀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었고 오타와도 사실은 올해 이제 좀 좋은 시즌은 아니지만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얕볼 수는 없는 팀이거든요. 뭐 보스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런 모든 팀들을
그죠? 또 큰 점수차를 제압한 경기들도 있었을 정도로 지난주 미네소타는 상당히 결과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네소타 선수들 포인트 분포를 살펴보시면은 다 상당히 좋아요. 지금 4경기에서 볼디 선수가 6포인트, 카프리조프, 요한손, 타라센코, 에릭소네크가 5포인트씩, 게다가 하트먼, 유로프 4포인트, 그리고 스퍼전 페이버 3포인트, 휴즈 선수가 2포인트인데 휴즈 선수가 2경기에서 2포인트입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 선수들 포인트 분포가 상당히 또 고르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슈팅 성공률, 이 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정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실 슈팅 성공률이기 때문에 볼디, 카프리조프, 뭐 타라센코, 에릭소네크, 하트먼 다 20% 넘으니까 다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손 선수가 지금 66.7%가 나오는 바람에 이 그래프가 확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슈팅 성공률도 다 준수한 그림. 그죠? 휴즈도 20%가 넘었고 유로프라든가 스퍼전 같은 선수들도 지금 거의 한 15% 찍는 그런 느낌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난주 어쨌든 미네소타의 결정력, 전반적인 라인에서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어쨌든 지금 휴즈가 합류를 하긴 했지만 좀 주축급 자원들을 좀 내주긴 했잖아요. 특히 로시라든가 이런 선수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합적인 변동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물론 볼디, 카프리조프, 그 다음에 에릭소네크 요즘에 이렇게 1라인으로 많이 출장하는 경기들이 많죠. 뭐 요 라인은 그냥 지난주에도 좋았습니다. 아까도 뭐 지금 이제 포인트에서 보셔도 요 3명은 지금 이제 합쳐서 16포인트나 올렸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2라인 이후로부터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경기력이 어떻게 표출이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워싱턴전을 바라봤을 때는 결국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휴즈 합류 이후의 이야기니까 딱 2경기에 한정되는 이야기예요. 워싱턴전에서 이제 트레닌 유로프 타라센코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 선수들 3명을 이렇게 이제 뭉치는 그렇게 라인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요 라인에서 이븐 스트렝스 스코어이 3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타라센코가 2골 1어시스트 그리고 유로프가 1골 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라인에서도 이렇게 조금 믿을만한 당분간 요 라인을 좀 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노, 하트먼, 오베쿠벨 라인을 또 조합을 했는데 요 라인이 이제 뭐 당연히 2경기 출장 뭐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장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근데 SAT 퍼센티지가 62.1%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도 조금 의미 있는 수치. 그죠? 왜냐하면 지금 로시가 빠진 과정에서 센터 뎁스가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전보다는 약해진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조합을 어떻게 짤지가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그림에서 뭐 유로프가 2라인 그리고 하트먼이 3라인 뭐 둘이 사실은 어디가 2라인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라인이 2, 3라인에서 또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휴즈랑 페이버 조합을 지금 꺼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브로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출장 시간도 많고 결과 자체가 좀 반반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SAT 같이 슈팅 점유 같은 부분에서는 43.2%로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올라갔을 때 3골 기록하는 과정에서 1실점 하면서 어쨌든 양수로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브로딘이 복귀를 하면 그래도 페이버 브로딘을 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페이버 휴즈가 일단 2경기밖에 출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페이버 휴즈로 돌아갈 것이고 당연히 브로딘이 지금 부상으로 빠졌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 결과값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것도 매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지난주에도 골문이 괜찮았네요. 근데 살짝 다른 맛이 느껴지는 거는 이번 주는 구스타프손이죠. 그죠? 그동안은 구스타프손이 상당히 좀 부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발스테드트가 예를 들면 뭐 더 많은 경기를 출장을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구스타프손이 3경기를 출장해서 1.33에 94.6 이제 이런 그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준척급 골리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의 좋은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골리가 82경기라는 일정에서 컨디션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비단 골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모든 선수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안 좋은 그림에 들어왔을 때 발스테드트가 굉장히 분전해주면서 결국 이제 컨디션 회복을 하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뭐 이게 뭐 1A 1B를 쓰는 이유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미네소타도 좀 1A 1B에 가까운 느낌의 팀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구스타프손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었고 아마 몇 주 전에 한 걸 보시면은 반대였을 겁니다. 발스테트가 더 많은 경기를 나오면서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는 구스타프손이 이제 경기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골텐딩이 어쨌든 기본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선제점을 득점했을 때 승리를 챙기는 승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승률이 엄청나게 초월적으로 좋은 팀은 아닌데 보시면은 콜로라도가 지금 선제점 넣었을 때 가장 많은 승리를 가져갔고요. 17승. 근데 미네소타랑 워싱턴이 16승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선제점 득점했을 때 승리가 3승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정도로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 아까 콜로라도 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센트럴 최상위권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네요. 지금. 물론 콜로라도가 계속 독주 6점 차는 사실 독주라고 보기 좀 그렇긴 하죠. 물론 이제 미네소타랑 비교하면 10점이 차이가 나지만 콜로라도도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네소타랑 댈러스도 지금 이제 4점 차밖에 안 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림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 팀들에는 머카, 헤이스카넨, 휴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바라봤을 때는 또 미네소타는 더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센트럴 상위권의 디비전이 타이트해지면서 좀 재미있지 않을까 여러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디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부상 악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수카렐로, 브로딘, 미들턴 모두 지금 IR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브로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들어갔죠. 게다가 보고시언이랑 요한손 같은 선수들도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버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휴즈 들어왔고 어쨌든 2, 3라인 조합이 생각보다 무난하게 첫 두 경기에서 결과값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부상 상황이 조금은 좋지 않네요. 다른 팀들보다는. 물론 뭐 댈러스도 뭐 세긴이 시즌 아웃이 됐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비교적 콜로라도는 올해 부상 여파가 거의 없는 시즌이 나오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콜로라도랑 10점 차니까 이거 따라가기에는 정말 부지런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쉽지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상까지도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파워랭킹 순위를 보시면은 미네소타, 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에드먼턴, 필라델피아, 내슈빌, 버펄로, 보스턴인데 뭐 내슈빌처럼 처음 진입한 팀도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내슈빌이 처음 진입했죠. 그리고 간만에 또 복귀한 에드먼턴, 콜로라도 뭐 계속 있는 뭐 좀 지겨워지실 수도 있는데 뭐 계속 보는 뭐 콜로라도 뭐 이런 팀들 여전히 있는 과정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